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킹카운티 리헵 프로그램, 드러그 앤 알코올 리헵 프로그램에서 클리니컬 카운슬러 일하는 레지나 채입니다. 오늘 제가 센서스 보고서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시리 오브 CL을 아웃리치 프로그램 스페셜리스트로도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불법 체류자든 아니면 뭐 잠깐 다니러 왔든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서스를 해야만 정확한 인구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각 지역마다 필요한 병원, 학교 또는 관공서 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센서스 보고는 그게 이제 절대로 그 이민국이나 아니면 FBI나 이런 경찰 관계나 범죄 또는 이렇게 그런 관계에 전혀 전달되지 않고 저희는 그걸 보고하고 있습니다. 센서스 자체만 센서스 보고서에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절대로 그 정보가 누출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그 센서스에 보면은 센서스 해보셨나요 혹시? 네, 하셨으면은 거기 어디 거주하는가, 거기에 이제 소셜 넘버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없을 때는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어디에, 그러니까 그 2020년 4월 1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장소, 거기서부터 이제 그 센서스를 보고하시는데 체류 신분에 관계되는 뭐 영주권이 있느냐, 시민권자냐 이런 질문이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건 묻지도 않습니다. 네.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센서스 통계를 하려는 이유가 인구 통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베네핏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이유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이민국하고 FBI라든지 아니면 경찰국에 정보가 절대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로서 2020년 4월 1일 날부터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아니면 방문객이든 아니면 이분들이 잠깐 뭐 단기로 왔던 사람이든 거주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보고를 해야 합니다. 유학생도 우리가 한 달 뭐 언어 연수 오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은 장기로 언어 연수 하거나 아니면 또 공부하러 온 학생들 당연히 여기 인구조사 통계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 달 연수라도 그분이 4월 1일 2020년 4월 1일부터 거주를 하는 곳이 확정이 되셨다면 그러니까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다면은 센서스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컨퓨즈가 되는 게 내 집이 아닌데 센서스 보고를 해야 되나 하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내가 사는 집, 내가 그 집 주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 그 장소에서 내가 4월 2일부터 머무르고 있다면은 센서스 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각자 따로 계실 때 그 자녀분들은 어느 쪽 부모하고 같이 더 오래 있느냐. 그럴 때 이제 그것도 4월 2일,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 어머니 쪽이냐, 아버지 쪽이냐, 어느 쪽에 더 많이 거주하는 쪽으로 해서 센서스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함께 동거하는 부모님이 어머님이시거나 어머님이 하시고, 아니면 아버님이실 경우 아버님이 대신 해주고, 어린 아이들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불법으로 이제 지내고 계시면 좀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센서스 보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센서스 보고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어떤 인종이 그리고 남성인가 여성인가 그리고 그분들의 에이지 레벨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불법으로 거기에 무기한으로 아니면 뭐 기간을 정해서 있더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고 그런 분들도 아무 염려 마시고 걱정 마시고 센서스 보고를 꼭 해주십시오. 그런 질문은 참 굉장히 특이한데요. 일단은 자주 옮겨 다니더라도 가장 많이 거주한 지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집을 사고 팔고 했더라도 몇 개월은 사시는데 가장 많이 살았던 지역, 그 지역 그리고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센서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주소입니다.
그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요. 지금 센서스가 그 4월 1일 날 시작해서 사실은 벌써 끝났어야 되는 게 지금 이렇게 그 방송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더 안 하게 될까 봐 참 걱정도 되는데요. 지금 10월 달로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지 않았고 또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에 지금 문제니까 센서스에 조금 시간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0월 달까지 연장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그 질문하신 대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아직 보고 안 했는데 잠깐 살다가 또 가는 주소를 해야 되느냐. 글쎄 우리가 내일은 모르지만 오늘 내가 거주하는 주소 그게 지금 현재 내가 보고하는 주소인데 오늘 살아는 주소가 예를 들어서 한 달밖에 안 살았고 전에 살았던 주소가 3달 살았다. 그런데 이제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더 많이 살았는가를 해서 많이 살았던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센서스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게 참 그 많은 분들이 그 애매하고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에서 방문 왔는데 이걸 해야 되나? 그분들은 여기에 사는 시민들도 아닌데 왜 해야 되지? 센서스 보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보고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문을 오셨더라도 그분이 일단 거기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하루든 이틀이든. 그러면 그 시간, 센서스 보고하는 기간에 계셨다면 그분들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양쪽으로 보고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캘리포니아 살다가 이 시애틀에 와서 잠깐 뭐 센서스 기간에 와 계시다면은 그럼 센서스 기간에 와 계신 동안에 보고를 이곳에서 하시면 캘리포니아 돌아가셔서 센서스 기간이 안 끝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하시면 안 되죠. 한번 하셨으면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뉴본 베이비도 센서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센서스 기간 내에 그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뉴본 베이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난 우리 아가 이름은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그 작은 생명들이 태어나는가 이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보면은 센서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잘 모르세요. 그 센서스 보고가 정확히 들어가야만 그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기관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담인데요. 지금 그 차이나타운 또 시애틀 쪽에 가면은 소말리아나 이디오피아 쪽에 그 기관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그분들은 센서스 보고를 정말 잘하세요. 잘하셔서 10년 전,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분들이 그 하버드 병원 뒤쪽으로 그쪽에 많이 그 로인컴 아파트에 사시면서 많은 분들이 센서스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쪽이 차이나타운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위한 그 커뮤니티 센터가 아주 크게 그리고 굉장한 좋은 시설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어떤 예를 들은 건데요. 센서스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살고 있느냐라는 그 인포메이션이 정확히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베네핏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기도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은요, 인터넷을 들어가면 센서스 국으로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자기가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못 하셨다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한국말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다 전화하시면 전화번호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전화번호는 844-392-2020. 그러니까 각 민족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844-392-2020. 여기다 전화를 하시면 한국말을 하는 담당자가 나와서 24hour 동안 그분에 대해서 도와줍니다. 센서스 보고서도 작성도 도와드리고 또 다양한 인포메이션도 드립니다. 아니면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애틀 지역에서는 그 생활상담소 그리고 한미여성인가요? 네? 한미연합회 두 군데에서 센서스 작성을 도와드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직접 도와드리는 저희는 곤란하고요. 그 두 곳에서 센서스 작성을 도와드리니까 한미연합회하고 그리고 생활상담소 쪽에 연락을 해드리면은 그분들이 센서스 작성 보고서를 도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화로 해서 끝나는 것보다 내가 받은 서류 인포메이션을 여기서는 아마 정보 제공은 하지만 서류 작성을 여기서 끝내지는 않아요. 본인한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인생활상담소나 또 한미연합회에서는 한국말로 직접 도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제가 그쪽 두 에이전시에 대해 알아보질 못했는데요. 한번 그것을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정확히 알아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상담소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센서스 작성을 도와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클리니컬 카운슬러 일하면서 센서스하고는 무관한데 왜 센서스 일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CLC 아울리치 스페셜리스트로서 센서스 보고서를 그 한인들하고 일본 분들한테 이렇게 좀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특수 임무를 갖고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많은 동양 분들이 생각보다 저조하게 센서스 보고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방송국이나 신문이나 아니면 또 그 센서스 홍보를 맡은 뭐 생활상담소나 아니면 한미연합회나 이런 데 또 특별히 부탁드리고 저도 또 매주 각 단체장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센서스 꼭 하셔서 우리의 베네핏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